네, 체슬리 모닝 브리핑은 12월 30.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 그렇습니다.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퀄리티 일부 방송이 끝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고퀄리티의 2부 방송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 자료들이 별로 없고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 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이 그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장에도 많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계량화하거나 데이터화 또는 모델화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보호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2025년 8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AI의 도입과 노동의 미래 좀 거창하게 해서 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실제로 S&P 500 기업들에 추가되는 이익이 얼마이고 거기에 추가되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숫자가 좀 나와 있어서 그 숫자를 끌어내게 된 배경하고 가정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기술 전환 추이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후반 전기 그리고 1900년대 초반 트랙터 70년대 컴퓨터의 보급하고 워드프레스층의 보급 그리고 80년대 더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이 나온 게 1985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그리고 지금 AI까지 기술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변화들 그리고 그 노동 고용 쪽에서 재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AI 도입으로 인해 창출되는 S&P 500의 세전이익 및 비중 연간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AI가 완전히 그 보급되고 이거를 풀리 활용을 했을 때 창출되는 세전 이익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900빌리언이 조금 넘는 세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시총을 계산해 보면 한 13에서 한 16 트릴리언 정도가 S&P 500에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AI의 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중이 전체의 한 25% 내외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들을 보면은 AI 도입으로 인해서 S&P 500 기업들의 세전이익은 연간 총 920빌리언 달러가 증가할 것이고 13에서 16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시총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920빌리언 달러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뒤에 S&P 500의 지난 10년 평균 멀티플 18.5배와 현재 시장 멀티플 22배를 적용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S&P 500 시총의 24에서 29%에 해당하는 수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fully AI가 반영될 수 있는 시총의 비중은 현재 시총의 한 24에서 29%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별로 보면은 필수비재, 유통, 소매, 부동산 관리 및 개발, 운송 부분에서 AI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IT 하드웨어 및 장비,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AI 도입에 따른 영향이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이미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
도입에 따른 영향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한편 생명과학과 함께 방산, 산업재 섹터 내 기업들도 AI로부터 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을 것인데 특히 산업재가 구조적인 수혜 섹터임에도 시장에서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중에서도 두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에이전틱 AI하고 체화형 AI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AI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화형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이전틱 AI인데 에이전틱 AI의 경우에 많은 직업에서 일자리의 직접적 소멸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AI가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안 성격이 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일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에이전틱 AI로 인한 S&P 500 기업들의 가치 창출 규모는 약 490빌리언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체가 920빌리언 달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고 반면 체화형 AI는 영향을 받는 직업의 범위는 좁지만 일자리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화형 AI는 AI가 강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간당 $5로 추정해서 이걸 차감하면 S&P 500에 연간 약 430빌리언의 가치 창출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시간당 $5로 추정한다는 부분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경제적 가치 창출은 비용 절감, 새로운 매출 및 마진 창출에서 나타날 것인데 새로운 매출 및 마진 창출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설명하면 AI 도입에 따른 가치 창출은 산업과 기업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 실제로 이전에 기술 변화가 나타나고 그게 확산되고 완전히 보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AI 도입 잠재력을 평가한다면 AI 도입 변곡점이 AI 도입이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AI 역량 향상의 속도가 비선역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가 존재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작업 시간이 약 7개월마다 2배로 증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AI 역량이 비선형적 속도로 개선된다면 AI 도입으로 인한 가치 창출 규모는 이미 높게 설정된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도 실제로 AI 도입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마진이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만한 기업들이 앞으로 차별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경제 재편에 관해서는 생산성 효과와 재배치 효과가 노동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대체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수요 감소를 잠재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AI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노동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규 수요 또는 재배치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그런 우려가 상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 150년 동안에 전기화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은 직무 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들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전기화는 증기기관 기반의 직무를 대체했지만 전기기술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고요.
컴퓨터는 행정 업무를 효율화해 행정직의 수를 줄였지만 고임금의 전문직인 프로그래머 수요를 확대시켰고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소매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지만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 웹 개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무가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업률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 전략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을수록 기업들은 AI 리더십에 초점을 둔 직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은 좀 고위직으로 AI 책임자라든가 AI 거버넌스 전문가라든가 AI 시스템 관리자 이런 부문에 직무가 새로 생길 것이고 각 섹터별로 보면은 소비재 쪽에서는 AI 공급망 분석가, AI 개인화 전략, 그리고 에너지 소재 쪽에서는 예측 유지 보수 전문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석가,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AI 진단 감독관,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디지털 트윈 엔지니어 이런 직무들이 각 섹터별로 새로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미디어 통신 쪽에서는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합성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직무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효율성 향상이 S&P 500 순이익률의 2026년에 30bp 그리고 27년에 50bp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 2026년하고 2027년 각각 12%, 14%의 EPS 성장을 가정한 실적 전망을 지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블룸버그 쪽에 보시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나오는데 퀄리티 자체가 이 S&P 500을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은 매출 증가율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데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AI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2025년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6.9%, 그리고 2026년에 18.9%, 2027년에 20% 정도를 보고 있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도 2025년 13.8%, 26년에 14.7%, 27년에 15.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개선이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S&P 500의 추이를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의 사례를 보면 올해 그 필수비재가 그 방어 섹터로 그 월마트가 필수비재 쪽에 속해 있는 대표 주식인데 방어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2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컨콜대나 일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 유통 쪽에서 AI 적용에 가장 적극적이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월마트의 AI 적용 사례를 보면 고객 경험 쪽에서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서 검색 세분화 및 고도화를 통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고 AI를 통한 상품 카탈로그 자동화로 인해서 8억 5천 건 이상의 상품 데이터를 분류했고 직원 경험 쪽에서는 사내 AI 어시스턴트 도입으로 인해서 문서 작성, 계산, 질의응답 자동화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고 빠른 재고 분석을 통한 관리 효율화 그리고 AI 자동 코드 생성으로 인한 개발자 효율 제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쪽에서는 엔비디아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으로 물류센터 및 경로를 최적화했고 로봇 카메라 기반 실시간 재고 추적 그리고 기타 AI 적용 효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화한 게 있는데 카탈로그 구축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 대비 100분의 1로 감소했고 근무 스케줄 계획 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카테고리 라인 검토에 걸리는 기간이 3주에서 1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까지 기간이 18주로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AI를 적용하면서 이런 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계속 AI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특별히 월마트 쪽의 사례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고요. 계속해서 고용 쪽하고 기업의 생산성 개선이나 마진 개선 이런 쪽에 그 화두가 AI 시대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의 효과가 S&P 500 특히 미국 기업들의 어느 정도 임팩트가 궁극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추정이 돼 있어서 괜찮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감을 가지고 투자에 대응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료를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8월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투자 관점에서 볼만한 것만 뽑아왔습니다. AI 도입과 노동의 미래 굉장히 이제 거창한 주제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봤는데 엄청 방대한 내용이고 그죠? 예. 이걸 뭐 AI 도입에 따른 그 효과랑 어디가 뭐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되고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매출과 마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지만 이렇게 추정을 한 것 자체가 놀랍고요.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자료를 내려면 이거는 보통 작업이 아니죠. 보통 작업이 아닌데 예. 이 숫자를 나름대로 그렇게 수많은 소위 말하는 그 브레인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큰 줄기에서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차에서 자동차가 도입됐던 1920년, 30년, 뭐 50년까지 그러면 마차에서 자동차가 도입됐을 때 이 자동차의 효과를 어떻게 뭐 사람이 어디가 뭐 창출이 되고 이걸 만약에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추정했을까? 그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그죠? 4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디스럽터라고 우리가 파괴자라고 하는데 뭐가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부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그렇죠. 마부들의 일자리. 그런 게 없어지고 길에서 말똥 치우는 사람들 없어졌을 거고 한데 그 자동차 4만 개가 넘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을 거고 그 4만 개의 부품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 예측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그렇게 도입되면서 그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고속도로의 편의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또 탄생을 하면서 예측을 하기가 힘든데 저는 AI 요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쓰다 보면 이 주니어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죠? 주니어들이 다 없어지고 주니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다 없어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AI를 개발하고 AI 칩 설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또 필요할 건데 그러면 그 주니어 단계를 거쳐서 엑스퍼트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 문이 되게 또 좁아지겠다는 뭐 생각도 들고 이런 가설을 세웠다는 정도의 의의를 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이런 가설을 세우려면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네, 이 정도의 가설을 가지고 시장의 컨센이 어느 정도 예. 형성되도록 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긴 있거든요. 경제적 가치 창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비용 절감, 첫 번째는 예. 비용 절감이고 새로운 매출이 또 어떻게 탄생을 할 거고 이 비용 절감은 결국은 생산성, 그죠? productivity effect 하고 그리고 재배치 효과, reinstatement effect 예. 어떻게 재배치될 건가? 보면 파괴가 될 거는 요즘 워낙 AI가 동영상도 잘 만들어주고 새로운 그래픽이나 사진 같은 걸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는 뭐 핀터레스트 뭐 이런 사진 모아놓은 그런 곳들 뭐 다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보통 작업할 때 어떤 이미지 같은 거는 뭐 게티 예. 이미지 뭐 거기서 사진 갖고 오는데 예.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가 파괴가 되는지 잘 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파괴되는 업종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일단 제 생각에는 파괴되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게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저가 나면서 줄줄줄줄 빠질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이 AI로 파괴되는 주식을 내가 혹시 들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P 500에서 거의 뭐 지금 시총의 한 25% 가까이 되는 새로운 또 가치 창출이 된다니까 예. 그 가치 창출은 어디가 AI를 잘 활용해서 예.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지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돈도 재배치해야죠. 예.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나라 증시의 마지막 날 굉장히 묵직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